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한 실은요, 루피실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200g 대용량짜리인데, 지금 제가 뜨고자 하는 가방은 2볼이면 됩니다. 작은 볼 2볼. 자, 바늘은 6호 바늘입니다. 비닐도 안쪽만 이렇게 떴고요. 자, 안에서 빼서 쓰세요. 바깥에서 풀면 이 종이실은 다른 거와 달리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풀어집니다. 속에서 실을 뽑아서 쓰세요. 가방에 바닥 뜨겠습니다. 사슬 10개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열. 그대로 기둥사슬 하나. 자, 기둥사슬을 제외하고 첫 번째 코부터 코 뒷면을 뜨겠습니다. 짧은뜨기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앞에는 사슬, 뒤쪽에 볼록한 코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슬 하나, 편물 돌립니다. 다시 짧은뜨기 합니다. 표시해 놓은 곳이 마지막 코입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다시 기둥사슬 하나, 편물 돌립니다. 다시 짧은뜨기, 첫 번째 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10번 합니다. 마지막 코, 자, V 모양 보이죠?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3단을 마쳤고요. 기둥샷을 하나, 편물 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총 24단을 하겠습니다. 샷을 10코로 시작을 해서 짧은뜨기 단을 총 24단을 했습니다. 이게 뜨시다가 약간 이렇게 말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살짝 스팀을 했습니다. 편편하게 펴지고요. 요렇게 한 바퀴를 짧은뜨기로 돌리겠습니다. 자, 편물을 돌려서 첫 번째 샷을 하나. 그러면 여기서 10코가 있잖아요. 10코. 그대로 10번의 코를 합니다. 짧은뜨기로 둘레, 여섯, 여덟, 아홉. 자, 10번 했죠? 자,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첫 번째 코가 바로 여기에요. 그럼 이 코는 이쪽 라인에서 마지막 코이자 이쪽 라인에서 첫 번째 코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코와 이 첫 번째 코를 연결하는 모서리 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서리 코입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 처음 시작 코가 바로 또 여기죠. 이곳에 다시 또 짧은뜨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모서리 코는 총 3코가 들어갑니다. 코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 다음 단에 바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코 라인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가 코 라인이고요. 그래서 여기 가장자리에는 엄밀하게 코 모양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마다 한 번의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단에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단에서 여기. 그 다음 단에서 이렇게 마지막 코. 그 다음 단도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바늘 넣습니다. 그러면 쭉 라인에서 지금 24단 했잖아요. 24단 했기 때문에 24코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있는 3코 중에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가 바로 이쪽 라인의 첫 번째 코에 해당해요. 그리고 요거는 모서리, 그 다음에 이곳은 이쪽 라인에서 마지막 코입니다. 그러면 모서리 한 코씩이 다 추가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 라인은 24개의 코가 생길 거고요. 자, 그대로 그냥 그 라인의 마지막 코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짧은뜨기 합니다. 자,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24단을 했기 때문에 24코가 되겠죠? 이쪽 라인에. 자, 이쪽 라인에 24코를 만들 거거든요. 네, 여기서 자, 요 모서리에 3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 첫 번째는 이쪽 라인의 마지막 코, 여기는 모서리 코, 이거는 이쪽 라인에서 첫 번째 코죠. 여기서부터 헤아렸을 때 지금 여기까지가 23코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코는요. 자, 단수는 한 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시작샷을 있잖아요. 시작샷을 원래 이전에서는 이렇게 단의 코에다가 이렇게 넣지만 자, 여기서는 여기 사슬 코에다가 바늘을 넣겠습니다. 마지막 24번째. 자, 여기서 자, 이쪽 라인에서 마지막 코, 그리고 또 한 번은 모서리 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 라인의 첫 번째 코가 같은 코에 짧은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이제 10번을 하는 거죠.
한 번, 그 다음 두 번째 요 사슬코에다가 바늘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시작할 때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시작 사슬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첫 번째 단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요 다른 코는 전부 다 이렇게 단코에다가 바늘을 넣는데 여기 시작하는 부분은 요 단이랑 요 시작 사슬 코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단코에도 넣고 시작 사슬에도 넣고 이렇게 되면요. 이쪽 한쪽 라인이 25코가 나올 뿐더러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시작 사슬 했던 부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있는 단코는 넣지 말고 그냥 사슬로 넣었잖아요. 이쪽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슬 여기다가 모서리로 일단 자 마지막 코, 그 다음에 모서리 돌아가는 코, 그리고 이쪽 라인의 시작 코를 여기다가 하고요. 여기는 무시를 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바로 여기 두 번째 단, 여기가 첫 번째 단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을 하나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단 코에다가 바늘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단마다 짧은뜨기를 쭉 합니다. 양쪽이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끝까지 뜹니다. 자, 쭉 떴습니다. 여기가 지금 23번째 짧은뜨기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단 하나 남아있죠. 그리고 이것을 테두리를 시작했던 첫 번째 시작 코입니다. 여기가 사슬 하나를 올라가서 첫 번째 했던 첫 번째 코가 요거거든요. 자, 여기 첫 번째 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모서리코 하나, 다시 시작코 하나.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 모서리코는 이미 이쪽 방향에서, 이쪽 라인에서 짧은뜨기는 한번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마지막 코와 모서리코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 24번째 코, 모서리코, 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했던 짧은뜨기 코에다가 빼뜨기 합니다. 바닥을 다 떴습니다. 테두리 전체 코수, 짧은뜨기 코수는 72코가 나옵니다. 이쪽에 10코, 10코, 24코, 24코, 그리고 모서리 각각 한 코씩 한 코씩에 총 4코, 그래서 72코가 나오고요. 이제 몸통 패턴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몸통 패턴을 뜰 때는 바늘 호수를 7호 바늘을 쓰겠습니다. 사슬 하나,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합니다. 짧은뜨기 코에 표시할게요. 그 다음 코 실 걸어옵니다. 이전 짧은뜨기 코에 한 단 아래, 여기가 되죠? 바늘 넣어서 쭉 길게 뽑습니다. 그대로 빼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총 2코를 써먹은 거예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코를 써먹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코에 그대로 짧은뜨기 합니다. 그 다음 코 실 걸어옵니다. 이전 짧은뜨기의 한 단 아래 쭉 빼주세요. 다시 짧은뜨기 코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다가 넣으실 수가 있는데 이쪽은 아니에요. 그 다음 코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 롱 스티치가 들어간 그 앞에 코까지 우리는 써먹은 거예요. 네, 이번 코는 여기다가 바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전 단에다가 넣었잖아요. 이전 코 아래 단에다 넣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먹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코는 여기가 되고 그 위에다가 짧은뜨기 합니다. 그 다음 다시 걸어와서 롱 스티치를 이전 짧은뜨기 코, 발, 그 바로 아래.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써먹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코의 위가 바로 짧은뜨기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다시 실 걸어와서 이전 짧은뜨기 아랫단. 다시 짧은뜨기. 다시 실 걸어옵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바늘 넣습니다. 그리고 고전 짧은뜨기의 아랫단. 여기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 롱 스티치 때문에 살짝 감추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짧은뜨기 합니다. 자, 그 다음 짧은뜨기 해야 될 곳 한번 표시를 해놔 볼까요? 여기가 되죠. 한 코 건너서니까. 그 다음 걸어옵니다. 짧은뜨기의 한 단 아래는 같은 구멍이에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곳에 짧은뜨기 합니다. 모서리 뜨실 때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 걸어와서 이전 짧은뜨기 아래에다가 실 넣어서 쭉 빼실 때 이렇게 빼서 올리실 때 요 길이를 고르게 하셔야 예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하게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짧은뜨기 합니다. 자, 그 다음 걸어와서 이전 짧은뜨기의 한 단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기 모서리까지 또 뜨겠습니다. 자, 다시 모서리에 왔습니다. 자, 여기 모서리에 3코가 있어요. 하나, 둘, 셋. 3코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전 짧은뜨기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긴 뜨기. 이 코가 긴 뜨기였죠? 그러면 여기 코에 짧은뜨기 합니다. 그 다음 코에다가 그 다음 코에다가 실 걸어와서 이전 짧은뜨기의 아랫부분. 이전 짧은뜨기 아랫부분은 바로 여기가 됩니다. 이전 짧은뜨기 아랫부분. 자, 요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짧은뜨기를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입니다. 이렇게 벌려보시면 내가 이전 여기다 우리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왔거든요.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실 걸어오고 그 다음에 길게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전 짧은뜨기의 바로 아래 여기입니다. 이전 짧은뜨기 여기 있죠? 그것의 아래.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여기서 이제 모서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전 짧은뜨기의 아랫부분. 모서리만 조금 주의해서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무늬의 개수는 36개가 나오면 됩니다. 지금 제가 실수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짧은뜨기를 하고 실 걸어와서 그러면 이전 짧은뜨기 바로 아래에다가 이렇게 롱 스티치를 하잖아요. 자, 이랬을 때 롱 스티치 발이 한 코 건너가야 됩니다. 여기를 한 다음에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롱,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롱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짧은뜨기 위치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길게 뽑게 되면 이 짧은뜨기 코가 가려져서 이렇게 가려져서 그 다음 코에다가 자칫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항상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코에 바늘이 들어간 자국이 없죠? 이곳에 짧은뜨기 합니다. 그 다음 코에 실 걸어오고 이전 짧은뜨기 아래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롱 스티치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하고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롱, 한 코 건너서 롱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모서리에서는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이 짧은뜨기 위치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롱이 들어간 자리에서 한 코 건너서 바로 위가 됩니다. 여기 롱이 있죠. 그러면 내가 짧은뜨기 한 여기가 맞는지는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 한 코, 두 코 건너서 위에 여기가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모슬입니다. 걸어오고 짧은뜨기 아랫단,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좀 달라지죠. 우리가 방금 자 여기서 실을 걸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실 걸고 우리가 그 다음 짧은뜨기 할 곳은 이곳입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전 짧은뜨기의 아래는 여기 모서리 구멍이죠. 여기 이렇게 걸어오고 짧은뜨기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모서리가 이런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일으키실 것 같은데 여기 모서리 부분만 조금 조심하세요. 자, 쭉 뜨겠습니다. 끝까지 뜹니다. 자, 이제 모서리 왔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실 걸어와서 이전 단, 그리고 그 다음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짧은뜨기 하는 곳이에요. 혹시 코가 덮이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짧은뜨기 코입니다. 자, 실 걸어와서 이전 단, 바로 이전 짧은뜨기 아래 단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롱 들어가 있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그 다음 고전 짧은뜨기 아래는 바로 여기입니다. 짧은뜨기 합니다. 그 다음 실 걸어와서 끝까지 뜨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코 짧은뜨기 아래에 넣고 걸어와서 무늬 만들고
자, 무늬 만들고 첫 번째 코와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전체 무늬의 개수는 36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단 올라가겠습니다. 자, 2단 올라갑니다. 자, 2단에서 우리가 바늘을 넣어야 되고, 우선 짧은뜨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를 짧은뜨기를 하셔야 되냐면요. 여기 짧은뜨기 공간 있죠. 짧은뜨기 했던 곳. 이 짧은뜨기 했던 곳이 2단에서도 똑같이 짧은뜨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여기 짧은뜨기 있죠? 여기. 그대로 기둥샷을 해서 짧은뜨기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코. 그리고 두 번째 코 똑같이 바늘 걸어와서 이전에 했던 짧은뜨기 코의 아랫단입니다. 아랫단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입니다. 이쪽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여기 짧은뜨기 코에다가 계속 짧은뜨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롱 스티치가 들어가는 이곳에서는 그냥 실을 걸어오고 이전 단 짧은뜨기 코의 아랫단이라면 여기가 되죠. 여기 바로 구멍이 보입니다. 여기 실 길게 걸어와서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실 걸어오고 짧은뜨기 아래, 다시 짧은뜨기 코에 그대로 짧은뜨기입니다. 그리고 길게 가는 롱스티치 코에는 그대로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코, 발, 그 바로 아래에 넣습니다. 다시 짧은뜨기, 길게 간 곳 실 걸어오고 아랫단에 실 넣고. 자, 이런 방법입니다. 오히려 코를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뜨시면 돼요. 짧은뜨기 코 그대로 짧은뜨기, 길게 간 곳에 짧은뜨기 바로 아래,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뜨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단 떴는데요. 자, 다시 또 마지막 처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에 자, 짧은뜨기, 그리고 요 짧은뜨기를 하시고 나면 요 한 코가 남아있어요. 한 코. 자, 실 걸어오고요. 자, 길게 뽑아서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곳, 이곳에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자, 계속 이런 방법입니다. 예쁘게 나오죠? 통통하게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통통한 두께감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높이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실 두 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 무늬의 개수, 요것의 개수를 헤아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자, 요런 사선이 22개가 나오고요. 항상 우리는 빼뜨기를 약간 뒤쪽에서 하기 때문에 요 무늬는 오른쪽으로 요렇게 약간 사선으로 갑니다. 무늬가. 그래서 그 정도까지 높이를 떠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에 여분이 있으시면 뭐 더 이렇게 좁고 높게 사이즈 변경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더 큰 사이즈를 원하시면 아예 밑바닥부터 뜨실 때 요 단수를 24단까지 했잖아요. 단수를 조금 더 넓게 뜨셔도 되고 시작코도 조금 더 넓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무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짝수코로 만들어줘야 돼요. 짝수코로 이렇게 해서 사이즈 변경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통 끝까지 한번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요 사선 무늬의 개수가 총 22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무늬 남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로 끝을 냅니다. 편안하게 놓은 상태에서 가장 가운데. 자, 여기점에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단추 고리 쭉 돌아와서 여기서 고리를 만들게요. 첫 번째 코에 자, 빼뜨기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대로 코마다 다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빼뜨기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요. 편물에 그 텐션이랑 비슷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칫 빼뜨기가 조금 타이트하게 될 수가 있어요. 짧은뜨기 코의 길이만큼 충분히 해주세요. 끝까지 뜨겠습니다. 빼뜨기로 쭉 돌아왔고요. 여기 가운데 표시해 놓은 거 넣습니다. 여기서 단추 고리를 만들 거예요. 사슬 15개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합니다. 그 다음 코로 그대로 다시 빼뜨기로 계속합니다. 자, 여기 끝이 왔어요. 자, 그대로 실 자르시고요. 마지막 빼뜨기, 여기가 마지막 빼뜨기입니다. 마지막 빼뜨기, 그 다음 요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이 나왔던 곳, 여기서 나왔죠? 요렇게 나왔죠? 나왔던 곳으로 다시 바늘 넣습니다. 사슬 모양을 만들면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뒤로 들어가서 자, 매듭 한번 찍고 조직 속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몸통은 끝이 났고요. 이번에 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끈은 6호 바늘로 뜨겠습니다.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5. 사슬 하나, 기둥사슬입니다. 바늘에서 두 번째가 첫 번째 코입니다. 그대로 짧은뜨기 합니다.
짧은뜨기 5번, 사슬 하나, 편물 돌리고요. 다시 짧은뜨기 5번. 우리 바닥을 떠보셨기 때문에 그대로 다들 뜨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코 놓치지 마시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V코가 보입니다. 다시 사슬 하나, 편물 돌리고 다시 짧은뜨기 5번. 34단까지 떴고요. 실을 조금 넉넉하게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덧바늘에 끼웁니다. 자, 그리고 가방에 달아줄 건데요. 위치는 여기 고리를 달았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여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 자, 이쪽에서 자, 달아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 길이도 한 요 정도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3단 정도 내려오게. 하나, 둘, 3단 정도 내려오게 해주시고요. 매듭은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 여기서 그대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위로 들어가고 올라오고, 요 실의 특징을 잘 살려서 이 무늬랑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저 위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자, 여기서 요 가운데쯤에는 말아서 꿰매줄 거예요. 여기 입구 쪽은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 라인부터 그러면 처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8번째부터는 이렇게 마주 잡고 꿰매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8번째까지 그대로 갑니다.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요 단부터 서로 마주 잡고 감침질로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매줍니다. 뜨개질의 경우에 옷이나 기타 소품이나 이렇게 옷의 경우에는 솔기를 연결할 때 또 이렇게 돗바늘을 이용해서 꿰맬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경우에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면 안 돼요. 뜨개실 자체가 우리 뜨개 조직의 경우에는 약간의 다 텐션감이 있잖아요. 그 감안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얼만큼 내려가야 되냐면요. 3단 정도 내려가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째 단이 이 라인과 맞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요 위치는, 다는 위치는 하나, 중심에서 하나, 둘, 셋. 자, 여기다가 세 번째 단을 맞춰주세요. 양쪽이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여기 있는 8번째 단에 있는 실을 그대로 조직을 타고 내려오겠습니다. 자, 8번째 단까지 했어요. 요거를 손으로 살살 매만져 주시면 여기 동글동글해집니다. 동글동글. 자, 그리고 이제 맞은편 쪽에 다시 꿰매줍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은 곳까지 이제 왔습니다. 여기가 단수가 8번째 단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것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일단. 뒤에서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직과 실이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어지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밑으로 그대로 조직을 타고 내려옵니다. 끄트머리까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답니다. 중심에서 하나, 둘, 셋. 여기다가 달아주고요. 내려오는 거는 3단 정도 내려오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위아래 들락날락 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뒷면으로 들어가서 마무리합니다. 자, 요렇게 뺀 다음에 뒤쪽에서 바늘 넣어서 한 번 더 들어가면 돼요. 여기로. 그러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조직이랑 같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춰줄게요. 예쁜 손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실을 남기실 때 조금 넉넉하게 남기세요. 그래서 한쪽은 남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시작할 때는 남기지 마시고요. 끝날 때 조금 넉넉하게 하셔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꿰매서 여기까지 꿰매실 수 있어요. 자, 요것은 영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루피실의 경우는 내추럴함이 매력이기는 해요. 근데 바닥에 조금 가벼운 이런 플라스틱 망이 있어요. 가방에 심지용으로 쓰는. 요것을 제가 잘랐습니다. 요것도 잘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가방을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바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없으시면 또 잘라 쓰는 가죽 바닥이 있거든요. 이런 잘라 쓰는 가죽 바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탄탄함이 요게 조금 더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낫더라고요. 이 가방에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반대편 끈도 달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양쪽에 끈을 다 달았습니다. 저는 단추를 활용할까 해서 고리를 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금속으로 된 약간 묵직한 이런 오링, 캐페형 오링입니다. 요것을 여기다가 달 생각입니다. 어떤 장식 효과도 있고요. 일단 먼저 한번 달아볼게요. 그냥 이렇게 두 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뒤쪽에서 묶어줄 거예요. 그대로. 가운데다가 요쯤에다가 해주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말고요. 요것이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약간의 유격이 있도록, 이걸 너무 바짝 당기면 얘가 이렇게 좀 이렇잖아. 힘들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금 길게 이렇게 그러면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뒤에서 그대로 그냥 묶어주세요. 요게 약간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딱 붙어 있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그냥 잠그지 않아도 장식 효과. 자, 그 다음에 잠그는 것도 이렇게 해서 그냥 고리를 이렇게 덮어주어도 잠금이 되고요. 근데다가 완전한 잠금을 하시려면 요게 개폐형이거든요. 요렇게 눌러서 여기다가 고리를 넣으면 완벽한 잠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신박한 잠금 장치입니다. 자, 깜찍하게 장식 효과도 줄 뿐더러 그냥 편하게 고리에 넣어서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주 튼튼한 잠금을 하시려면 자,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을 완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